오늘의 주제는 역확률 가중치 IPW입니다. 관찰 데이터만으로 진짜 원인을 가려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하나를 보겠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며칠 만에 나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약 때문이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본 차이가 진짜 그 원인 때문인지 가려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약을 먹으면 더 빨리 나을 것 같죠?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해 보입니다. 약을 먹은 사람과 먹지 않은 사람의 회복 기간을 비교하면 되니까요. 한 병원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사람은 평균 5.6일 만에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은 평균 4.7일 만에 회복한 거죠. 약을 먹은 쪽이 오히려 0.9일 더 오래 아팠던 겁니다. 이대로라면 약이 해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환자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중증 환자입니다. 약을 먹었을 때는 회복까지 평균 7일, 먹지 않았을 때는 회복까지 평균 8일이 걸렸습니다. 약이 회복을 하루 앞당긴 셈입니다. 경증 환자도 볼까요? 약을 먹었을 때는 회복까지 평균 2일, 먹지 않았을 때는 회복까지 평균 3일이 걸렸습니다. 여기서도 약이 하루를 줄여줬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중증에서도 경증에서도 약은 분명히 회복을 앞당겨줬습니다. 그런데 둘을 합쳐 전체로 보면 오히려 약이 해로운 것처럼 결과가 뒤집혀 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수수께끼를 푸는 방법으로 오늘은 IPW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본 문제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중증 환자에서도 경증 환자에서도 약은 분명히 회복을 하루씩 앞당겨줬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면은 오히려 약을 먹은 쪽이 회복까지 0.9일이 더 걸립니다. 효과가 정반대로 뒤집힌 거죠. 나눠서 보면은 약이 분명히 좋은데 전체로 합치면은 거꾸로 나빠 보이는 이런 현상을 심슨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환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을 먹은 그룹에는 원래 회복이 느린 중증 환자가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반대로 약을 먹지 않은 그룹에는 회복이 빠른 경증 환자가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두 그룹의 환자 구성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은 그룹이 전체적으로 회복이 더뎌 보였고 약이 거꾸로 해로운 것처럼 뒤집힌 것입니다. 이렇게 약을 먹을지 여부와 회복 기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중증 경증 여부가 교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핵심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두 그룹의 중증과 경증 비율이 처음부터 똑같았다면 어땠을지를 보는 겁니다. 저 데이터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마다 가중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먼저 각 환자가 약을 먹을 확률을 구해봅시다. 환자 한 명을 동그라미 하나로 표시하고 약을 먹은 사람만 색을 칠해보겠습니다. 중증 환자 6명 중 5명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중증인 사람이 약을 먹을 확률은 6명 중 5명, 약 83%입니다. 경증 환자는 4명 중 2명이 먹었으니 그 확률은 4명 중 2명, 즉 50%입니다. 이제 이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사용합니다. 흔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작은 가중치를, 드물게 보이는 경우에는 큰 가중치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중증이면서 약을 먹은 사람에게는 1.2배, 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6배의 가중치를 줍니다. 경증은 약을 먹은 쪽과 안 먹은 쪽이 비슷하니 양쪽 모두 2배씩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중치를 적용하면 두 그룹의 중증과 경증 비율이 똑같아집니다. 드물어서 큰 가중치를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을 대표하게 되고 흔해서 작은 가중치를 받은 사람은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처음부터 환자를 공정하게 나눠준 것처럼 데이터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방법을 역확률 가중치, 즉 IPW라고 부릅니다. 이제 균형 잡힌 데이터에서 평균만 다시 비교하면 됩니다. 각 사람의 입원 일수의 가중치를 곱해 모두 더한 다음 가중치의 합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구하면은 약을 먹은 그룹의 가중 평균은 5일, 약을 먹지 않은 그룹의 가중 평균은 6일이 됩니다. 이제 약을 먹은 쪽이 하루 더 빨리 회복하게 됩니다. 해로워 보이던 약이 사실은 회복을 하루 앞당기고 있었던 겁니다. 중증과 경증에 영향을 걷어내고 나서야 가려져 있던 약의 진짜 효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IPW는 마치 처음부터 약을 무작위로 나눠준 실험처럼 데이터의 비중을 바꿔줍니다. 이제 무작위 실험처럼 데이터를 균형 있게 비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금 한 일을 이번엔 수식으로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기호 몇 개만 같이 확인해 보죠. T는 약을 먹었는지를 나타냅니다. 먹었으면 1, 먹지 않았으면 0입니다.
X는 환자의 상태, 즉 중증인지 경증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X 상태인 사람이 약을 먹을 확률을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이제 가중치를 정해봅시다. 실제로 관찰된 일이 일어날 확률, 그 역수를 가중치로 줍니다. 약을 먹은 사람에게는 약을 먹을 확률의 역수를 줍니다. 약을 먹지 않은 사람에게는 약을 먹지 않을 확률, 즉 이를 해서 약을 먹을 확률을 뺀 값의 역수를 줍니다. 즉 드물게 일어난 일일수록 확률이 작으니 그 역수인 가중치는 커지는 거죠. 이 두 경우를 하나의 식으로 합쳐볼까요? 왼쪽 항은 약을 먹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오른쪽 항은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t가 1이면 왼쪽 항만 남고 t가 0이면 오른쪽 항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경우에 맞는 가중치가 하나씩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확률을 손으로 직접 셀 수 있었습니다. 중증과 경증 두 경우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현실에서는 고려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별, 나이, 체중, 기저질환까지. 이렇게 교란 변수가 많아지면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 확률을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접근을 바꿉니다. 각 환자의 정보를 고려했을 때 그 사람이 약을 먹을 확률, 이것을 성향점수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썼던 그 확률에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모델을 학습시켜 추정합니다. 즉 대표적인 방법이 로지스틱 회계입니다. 성별이나 증상 같은 환자 정보를 넣으면은 시그모이드라는 곡선이 그 값을 0과 1 사이로 바꿔줍니다. 이 곡선은 입력이 아주 작을 때는 0에 붙고 아주 클 때는 1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도 출력은 항상 0과 1 사이, 그러니까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이 추정한 확률을 추정된 성향점수라고 부릅니다. 추정된 성향점수를 구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운 그대로 성향점수의 역수로 가중치를 만들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성향점수를 잘 추정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과 증상만 들어간 식을 떠올려 봅시다. 이때 나이가 약 복용에 큰 영향을 주는데 모델에서 나이라는 변수가 이제 없다고 합시다. 이 경우 실제 나이가 약 복용에 주는 영향을 놓치게 됩니다. 결국 추정한 확률이 실제와 어긋나고 결국 교란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에서는 어떤 정보를 모델에 넣을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이 정말 회복을 앞당기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을 그냥 비교하면 안 됐습니다. 약을 먹은 그룹엔 중증 환자가, 먹지 않은 그룹엔 경증 환자가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그룹의 출발선이 다르면은 교란 변수가 진짜 효과를 가려버립니다. 이 문제를 풀어준 것이 바로 IPW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확률의 역수만큼 가중치를 줘서 두 그룹의 환자 구성을 똑같이 맞춥니다. 그러자 해로워 보이던 약이 사실은 회복을 하루 앞당긴다는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수가 많은 실제 데이터에서는 이 확률을 로지스틱 회귀 같은 모델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추정한 확률이 바로 추정된 성향점수입니다. 이 추정된 성향점수를 이용해서 각 개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줍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두 그룹의 환자 구성을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모델이 부정확하면 IPW도 흔들리니 어떤 정보를 넣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IPW의 가장 큰 매력은 실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찰 데이터만으로 인과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측정하지 못한 교란 변수가 있다면 한계는 분명하지만 그 한계를 알고 신중히 쓴다면 IPW는 단순한 평균 비교가 줄 수 없는 답을 줍니다.